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8월 20일 시장 읽어준 남자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시간 지켜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이 콜마 B&H 임시주총 D-37 특집, 최근 콜마그룹 경권 분쟁이 다시 급부상하면서 콜마 B&H 주가 변동성이 상당하죠.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이슈와 그리고 체크리스트,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하나면 당분간 콜마 B&H 관련 정보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금일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. 오전부터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로 출발했고, 코스피 같은 경우 3130포인트 단기 이평선들 모두 이탈하면서 이 60일 이평선 지지 테스트 구간에 진입을 했죠. 다행히 오늘은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. 코스닥의 경우에는 77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.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120일 이평선 사이에서 좀 버티는 모양새죠. 수급을 함께 보시자면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한데요. 이 기관에서 방어를 주도했죠.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. 오늘은 전형적인 외인 리스크 오프와 그리고 기관 방어 조정 장세였습니다. 왜 시장이 이렇게 바짝 몸을 낮출까요? 점도표를 보시면은 올 여름 내내 이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돼 왔었죠. 그런데 바로 이 PPI 지수가 0.9%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재인플레 우려가 커졌습니다. 여기에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겹치면서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을 시장이 선반영했죠. 핵심은 잭슨홀 기간에 발표될 이 PMI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PMI 지수가 둔화가 된다면 9월에 25bp 인하 가능성이 있겠고요. PMI가 좀 견조하면 인하는 하되 더 늦게 아니면 덜 크게로 기대가 재정렬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정리해 볼게요. 지금 글로벌 센티먼트는 인하 시그널은 남아 있으나 속도와 폭은 의문이다. 그래서 변동성 상승과 방어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더해 국내는 섹터 악재가 겹쳤죠. 조선, 방산, 원전, 그리고 AI까지. 원전의 경우엔 체코 원전 이슈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확대가 되었고, 조선 같은 경우는 가스가 지원법이 기재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대미협력 레버리지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었죠. AI 같은 경우는 거품 언급으로 단기 밸류 조정 기류에 나왔는데요. 다만 좀 뒤처지면 낙오 메시지로 이 중장기 캐펙스, 이 캐펙스 스토리는 존속됩니다. 방산의 경우 전쟁 종식 기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단기 모멘텀 약화, 장기 스토리는 좀 유효하다. 요점은 주요 업종 동시 역풍이 불면서 지수 변동성은 확대, 당연 그림인 것처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황 좀 빠르게 훑어보았고,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콜마 B&H 종가는 17,700원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. 거래가 최근 평균 대비 수십 배 급증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 돌파가 나왔습니다. 기술 구간을 좀 볼게요. 최근 여기 상단 부근, 이 상당 부근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한가에 갔었고, 단기 저항 같은 경우 여기 이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18,200원에서 19,000원, 과거 매물대가 많은 곳이죠. 직전 스윙 고점은 6월 26일 여기 19,970원 구간을 돌파 시에는 추세 전환 확장감이 커집니다.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? 오늘은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를 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, 기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도로 확인이 되고 있죠. 그리고 개인도 순매도 구간이었습니다. 즉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주도 상한가, 기관은 이익 실현과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. 개인도 마찬가지로 고점 부담으로 매도 우위,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 달간의 기간 누적도 우리가 살펴보자면 외국인은 누적으로 순매수, 기관은 누적 순매도가 뚜렷하죠. 그러니까 외국인 베팅과 기관 경계의 힘겨루기 속에서 이슈 드라이브가 주가를 좀 끌어올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일단 임시 주총 전에 확정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팩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첫째, 법원에서 9월 26일까지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냈습니다. 결국 이사 선임표 대결 테이블이 공식적으로 세팅이 됐죠. 둘째로 지분 결집 신호입니다. 여동생 측 가족과 윤상현의 장례 매수가 확인이 되었죠. 세 번째, 가처분 공방이 진행 중에 있다. 넷째,
2018년에 나온 이 3차 합의서 해석입니다. 부담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과 반론이 맞붙고 있는 중이죠. 결국 법적 프레임에 지속적으로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주총전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로 지분이죠. 누가 더 많이 모았느냐가 관건. 둘째로 가처분 신청이 열리느냐 연기가 되느냐입니다. 1차 충돌이 길어질수록 헤드라인 리스크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. 세 번째로는 명분입니다. 어떤 이사회 구도를 이 주주가 선택하느냐라는 거겠죠. 이러한 변수로 발생되는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. 시나리오 A가 있습니다. 자, 돌파가 지속이 될 것이냐. 조건은 여기 18,200원 구간과 이 19,000 오버헤드 수급대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는 거죠. 목표가는 여기 이 구간 19,970원 재도전입니다. 안착 시에는 추세 전환 확정 감이죠. 이때는 상승 중 분할 일정 또는 이 19,970원 안착 시 재진입률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시나리오 B 같은 경우 과열 해소 후 재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, 자, 조건은 오늘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3거래일 동안 눌림으로 이 박스 상단 이 구간이죠. 이 구간 지지를 재테스트하는 겁니다. 체크할 것은 거래량이 좀 급감이 되는지, 그리고 가격 방어 확인 시 리스크 대비 매수 우위인지입니다. 15,000 중반대 이탈 시에는 갭매움 확대 경계를 해야겠죠. 그리고 시나리오 C입니다. 돌파 실패 시입니다. 조건 같은 경우 이 구간, 이 가격대 라인을 반복적으로 돌파 시도가 실패되는 것 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급감하는 거죠. 결과적으로 여기 16,000 초반대 이 구간까지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481선 구간체 확인하는 겁니다.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공통적으로 이 헤드라인 민감도가 매우 높으니까 포지션 사이징 손절 레벨을 사전에 고정하는 게 핵심이죠. 정리해보자면 임시 주총은 D-37일, 승부는 지분과 그리고 가처분, 명분. 오늘은 상한가로 가격 거래량 동시 돌파가 나왔지만 여기 19,200원과 19,000 가격대 이 구간이 다음 분수령이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임시주총 임박 시점에 업데이트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장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